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4.10 총선 이후 민주당이 지금 노골적으로 의회 독재를 선언했죠. 모든 것을 밀어붙이겠다. 앞으로 협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지금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극소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을 제외한 보통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야 협치를 통한 국정협조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RN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추가 회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8%,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41.6%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필요하다는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4%, 조국 혁신당 지지층에서는 59.9%로 높게 나왔습니다. 야권 지지층에서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야권 지지층에서 독주가 아닌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에서 외치고 있는 총선 민심, 그럼 지금 야권에서는 걸핏하면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밀어붙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총선 민심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총선 민심은 그게 아니라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층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독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볼 때도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 전남부, 강원, 제주 등지에서 추가 회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몰표를 던졌던 광주, 전남북에서는 58.1%가 추가 회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8.9%가 추가 회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를 꺼내들고 15분간 무례한 낭독을 했는가 하면 회동 후도 하루 만에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등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회동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지적인 셈입니다. 사실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차담회 형식의 회동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의대 정원 필요성에는 공감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만나서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자, 국정 운영에 협조하자는 식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태원 특별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 가능성에 불씨를 살려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날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면서 전국은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민주당이 어렵게 성사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 대통령과 추가 회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길을 터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의제 협상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기류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훨씬 강하기 때문에 추가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보입니다. 정확하게 민주당은 더 이상 협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하루빨리 무너뜨리려면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해주면 안 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최대한 힘들어지면 탄핵을 외치든지 임기 단축을 외치든지 해서 조기에 정권을 교체하겠다, 그런 야욕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민주당은 극소수 강성 지지층의 억지가 마치 전 국민의 요구인 것처럼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의석수에 있어서는 지금 171대 108입니다.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다고 하지만 득표율은 50.5%에 불과했습니다. 45.1%를 득표했던 국민의힘과는 불과 5.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100%의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해 준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협치는 없다, 이렇게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은 민주당 지도부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민주당이 향후 대여 전략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강성 지도부가 들어선 데다가 더민주혁신회의 소속
강성 초선 의원들이 선명성 경쟁이 시작되면 민주당은 앞으로 더욱 강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성 개딸들을 제외한 일반 지지자들은 민주당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개딸만 바라보는 정치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부하기 미션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방향을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또 지도부도 초강성들로 채워둔 상태입니다. 또 국회의장의 탈중립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에서는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민주당 국회의장 내부 경선에 나선 민주당 다선 후보들은 일제히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면서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발언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결같이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 절반 이상은 지금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51.5%가 찬성, 반대는 절반 수준인 26.25%에 그쳤습니다. 정당 지지층으로 볼 때도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에 가까운 48.7%는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60.4%, 개혁선당 지지층은 59.9%가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40.9%가 중립성이 지켜져야 된다, 40.5%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이 하나같이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자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쪽 당적을 갖고 편파적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우리 의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한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친정집인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을 겨냥해서 일침을 날린 것입니다. 이번 RN서치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이미 민심과 역행하는 독주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승리에 도취해서 뭐든지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재명, 박찬대, 김용민, 박성준, 민형배, 이런 초강경파들이 완전히 장악한 민주당은 머지않아 민심 괴리당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하루빨리 전열을 정비하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도 이제 그만 손을 잡아야만 좌파의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국가 파괴 책동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